봄이 오면 사람들은 떠난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미얀마의 이야기입니다. 미얀마에 봄이 오면 나무는 잎을 틔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집을 떠납니다. 군부 쿠데타가 나라의 시간을 뒤집은 지 4년. 이 전쟁은 내전이라는 단어로 불리지만 그곳 사람들에게는 그냥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바뀌었고 왜 끝나지 않는지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UN 국제위기그룹, 국제전략연구소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들과 로이터, AP통신 같은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지만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십시오. 제1부 뒤집힌 시간 쿠데타의 날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선 정부 지도부를 구금합니다. 군부는 선거 부정을 주장했지만 국제 관측자들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얀마는 법의 국가에서 공포의 통치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항은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 손에 든 것은 깃발과 팻말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하지만 진압은 빠르게 잔혹해졌고 평화적 저항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려운 구조로 몰렸습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쿠데타 이후 폭력과 인권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2부 시민이 군인이 되는 나라. 쿠데타 직후 미얀마에서는 시민불복종 운동이 시작됩니다. 의료진, 교사, 공무원들이 일터를 떠났습니다. 사회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멈춘 사회는 군부에게 더 통제하기 쉬운 사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미얀마의 저항은 정치 조직과 무장 조직이라는 두 축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민족통합정부, 영어로 NUG라고 부르는 조직이 등장했고 각 지역에는 인민방위군, PDF라고 부르는 무장단체들이 태어났습니다. 외교문제협의회 같은 싱크탱크들은 이 시기를 정치위기가 무장 갈등으로 구조화된 전환점으로 봅니다. 한 나라 안에 너무 많은 전선이 생겨버린 순간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위기그룹의 분석을 들어보면 미얀마 내전은 단순한 군부 대 시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 여러 무장 조직,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전쟁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제3부 오래된 분쟁의 귀환. 선생님들, 사실 미얀마의 전쟁은 쿠데타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카친, 샨, 카렌, 라카인 같은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쿠데타는 이 기존의 갈등을 전국 규모의 내전으로 재배열했습니다. 국제위기그룹은 샨 지역을 예로 들며 쿠데타 이후 샨 주가 더 복잡하고 더 폭발적인 단계로 들어갔다고 진단합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미얀마 분쟁 지도를 보면 쿠데타 이후 폭력 사건들이 대규모로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겹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은 국경도 바꿉니다. 국경은 더 이상 선이 아니라 통로가 됩니다. 난민이 건너고 무기가 오가고 돈이 흐르고 범죄 네트워크가 뿌리내리는 통로 말입니다. 무장 분쟁 위치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 ACLED라는 연구기관은 쿠데타 이후 저항 세력의 형성과 재편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낳아 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제4부 아퍼레이션 1027 전쟁의 방향이 꺾이다. 2023년 10월 27일 전쟁은 작전명을 갖게 됩니다. 아퍼레이션 1027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은
북부샨에서 시작된 대규모 공세였습니다. 이 공세는 군정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외교문제협의회는 이 공세를 세계의 민족무장 조직 이른바 쓰리 브라더후드 얼라이언스의 공조로 설명하며 전선이 재편되는 결정적 분기점으로 정리합니다. ABC 오스트레일리아 방송도 이 작전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때부터 전쟁은 더 현대적으로 변합니다. 대규모 부대만이 아니라 드론, 감시, 정보, 연료, 금융, 보이지 않는 줄들이 전쟁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국제전략연구소는 2025년 분석에서 전쟁이 전략적 교착 상태에 가까워졌지만 양측의 역량 변화, 특히 징집, 전술 조정, 공중전력이 전선을 흔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오부 군정의 반격과 선거. 2025년 12월 로이터 통신은 군정이 큰 영토 손실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다시 발을 디디는 이유를 전술 변화로 설명합니다. 강한 포격과 드론 타격, 지휘체계 재정비, 그리고 2024년 도입된 의무복무로 병력을 보충했습니다. 특히 반군 지휘관들은 훈련이 부족한 징집병을 대량 투입하는 인간 파도식 공격이 현장 전술의 잔혹한 특징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폭발이 아닙니다. 전쟁이 사람을 어떻게 재료로 만드는가입니다. 한편 군정은 선거를 말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총선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나라에서 선거는 민심의 축제가 아니라 통치의 장치가 되기 쉽습니다. AP통신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규모 기소와 강한 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또 쿠데타 이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해 선거의 신뢰성이 논쟁의 중심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24방송도 선거를 앞둔 지역 도시가 전투 흔적과 선거, 홍보물이 동시에 존재하는 줄다리기 같은 현실을 전했습니다. 제6부 인도주의 위기집이 사라지면 선생님들, 전쟁에서 가장 오래 남는 상처는 건물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자료는 2024년 전반에 걸쳐 미얀마의 광범위한 분쟁이 국내 실향민 규모를 크게 끌어올렸다고 요약합니다. 집을 떠난 사람들은 국경으로 향하거나 숲속 임시 캠프에서 생활합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2024년 말 민간인 사망이 급증한 현실을 들어 국제사회가 미얀마를 그늘에서 꺼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내전은 한 장면이 아닙니다. 라카인 지역에서는 또 다른 공포가 겹칩니다. 유엔 문서와 관련 보고는 라카인에서 군, 무장 세력, 민병대 등 여러 당사자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 혐의를 다루며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로힝야의 추가 탈출 흐름도 언급합니다. 외교문제협의회도 2024년 말에서 2025년 흐름에서 라카인 전선 변화와 소수 집단의 위험을 짚었습니다. 제7부 국제사회는 왜 멈춰섰나? 국제사회는 왜 미얀마를 끝내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답은 선과 악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제정치의 계산, 그리고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 안보의 구조가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2025년 10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언에서 폭력 중단과 민정 복귀에 신뢰 가능한 길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세안은 내정 불간섭 원칙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국제전략연구소는 중국의 압박과 휴전 중재가 전장과 정치 일정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얀마는 중국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밀접합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의 공개 위협평가는 경쟁 구도 속에서 지역 분쟁이 장기 변수로 작동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국방정보국의 공개 진술도 세계적 위기들이 상호 얽혀 안보 환경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미얀마 내전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역, 국경, 경제, 인도주의, 강대국 경쟁이 한 곳에서 겹친 21세기형 위기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엔딩 마이너스 봄은 오는가? 선생님들, 봄은 오겠지요. 계절은 반드시 돌아오니까요. 하지만 봄이 사람에게 도착하려면 총이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줄 약속이 필요합니다. 미얀마의 사녀는 한 나라의 비극이자 세계가 무엇을 외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보고서를 보면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났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더뎠습니다. 피로 물든 미얀마에도 봄은 오는가? 그 질문은 결국 우리가 그 봄을 기억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편안하게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십시오.